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일 변호사입니다. 여론에 포위된 헌재, 내란죄 프레임이 깨졌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헌재는 완전히 여론에 포위됐고요, 내란죄 프레임은 깨졌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이 만든 내란죄 프레임은 무너졌습니다. 거의 90% 무너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및 6차 변론 기일을 지켜본 전원책 변호사가 한 말입니다. 전원책 변호사, 탁월한 날카로운 정치평론가죠. 제1세대 정치평론가인데요. 탄핵 심판 5차, 6차 변론 기일을 지켜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프레임은 무너졌다. 9일 전 변호사는 말이죠,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전 세계 문명국에서 비상대권을 행사한 것으로 내란죄 처벌을 받은 통치자는 없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기각 판정을 받아 기원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전망은 전원책 변호사의 것만이 아닙니다. 법조인 다수는 내란죄 프레임에 결정적 단서로 작용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와 진술,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곽종근 특수사령관의 진술이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 판단을 조심스럽게 예측하기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지난 6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 관련 진술을 부인하고 홍장원과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가 특전 사령관에게 전화한 것은 당시 TV 화면으로 국회 상황이 혼잡해서 현장 안전 문제에 대해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과 곽 전 사령관의 진술에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홍 장관은 지난해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서 대통령 국회의원 체포 의혹을 촉발한 인물이고, 곽종근도 같은 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눈물을 보이며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해서 민주당이 내란죄 프레임을 시동을 걸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자들입니다. 곽종근과 그러니까 홍장원이가 내란죄 프레임에 시동을 건 결정적 인물들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주심인 정영식 재판관 역시 같은 날 곽 전 사령관이 계속 진술을 바꾼 점을 지적하면서 법률가들은 말을 움직이는 것에 따라 신빙성을 판단한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정 재판관이 곽 전 사령관이 오락하는 진술 중 어느 어휘를 썼는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할 때마다 곽 전 사령관이 자꾸 논점을 벗어난 불필요한 말로 횡설수설한 것도 그의 신빙성에 의문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 재판장에서 핵심 증인 홍과 곽 두 사람의 증언이 오염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나오면서 사태가 반전됐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진단입니다. 두 사람의 진술이 내란죄 프레임의 시발점이었던 만큼 그 진술이 오염되었다는 의심을 사고 있으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이 쉽사리 나오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다른 측면에서 헌재가 인용 결정을 하기 어려울 거라고 봤는데, 송욱건 정치평론가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 급상승, 탄핵 반대 여론 급등, 헌재를 믿지 못하겠다는 여론 급등, 이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헌재가 인용 결정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습니다. 즉 윤 대통령을 파면하기에는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진숙 방송위원장 탄핵 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4대4 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또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헌재 재판장을 맡고 있는 문영배 헌재수장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제한하며 탄핵 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8일 입장문을 통해서 헌재 증인 신문 방식은 법지인들조차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편향됐다며 이런 절차로 과연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반대 신문에서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하루 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리인단은 대한민국 법정에서 반대 신문을 사전에 공개하는 것은 헌재가 유일하다면서 허위 증언을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증인은 자기가 듣고 본 사실만을 증언해야 합니다. 정영식 재판관이 곽 전 사령관에 지적한 것도 그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사전에 만약에 질문지를 준다면 거기에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허위나 또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헌재의 처사는 정당하지 않고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입니다. 대리인단은 이를 증인과의 짬짬이로 규정했습니다.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다면 이런 비상식적인 절차는 즉각 폐기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대리인의 입장입니다. 헌재가 증인신문을 제한하는 것도 공정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3분만 더 달라도 안 주고 한 개의 질문만 더 하다고 해도 안 주고, 그야말로 진실을 규명하는 데 관심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헌재가 비판받는 것은 이뿐이 아닙니다. 지금 변론기일을 8차까지만 정해놓고 더 이상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고
지금 하루에 말이죠 증인을 서너 명 부르고 이와 같이 지금 졸속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향배는 그렇다 하더라도 여론이 가를 것이라는 것이 대세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대규모 탄핵 이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가 대구에서 엄청나게 열리고 그리고 또 서울에서 열리고 곳곳에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가를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헌재를 움직여야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벌써 상당히 움직인 거 아니냐, 탄핵 기각적으로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방심은 금물입니다. 지금은 불리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더 결집해서 아스팔트에서의 그 지지세를 보여주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그리고 탄핵 반대 여론이 높게 나오면 그러면은 이 헌재 재판관들이 그 여론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도 성향을 가진 사람들, 약간 중앙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확실히 이 여론이 중요합니다. 여론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여론에 뭐 갈대처럼 움직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국민들이 탄핵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우리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국민들이 탄핵해도 좋다 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인은 지지율을 먹고 사는 거예요. 정치인의 밥은 지지율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지지율이 지금 밥이에요. 대통령은 정치인이에요. 근데 대통령을 갖다 그대로 하라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50%가 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그럼 그대로 둬야죠. 그것이 민주주의죠. 더군다나 지금 탄핵 사유가 불분명하고 탄핵 사유가 조작됐고 탄핵 사유가 지금 사실상 없다는 것이 중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내려와라? 그것이 민주주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재는 민주주의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법치주의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 지지율로 그들을 뭐 외포시킨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지지율이 곧 정치인의 생명이기 때문에 지지율을 보고 대통령의 파면을 신중하게 더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전원책 변호사는 내란이라는 이 프레임이 전혀 말이 안 된다. 계엄을 했다고 해서 그걸 내란으로 몰아가지고 최고 지도자를 쫓아낸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전원책 변호사는 5차, 6차 변론기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탄핵 인용은 물고 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의 말이 맞기를 바라고 우리는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응원합시다. 강신업 TV입니다.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